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주만이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하게, 예,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예, 어영 원장님의 이제 특강을 오늘 좀 듣기로 했는데요. 주제는 제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예, 주제, 어영 원장님 15년간 지금 암환우 분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예, 제가 이제 강의를 요청드리니까 이제 뭐 비타민 C나 뭐 이런 걸 또 이제 기능적인 걸좀 하시려고 하셔서 제가 그거보다 그거는 우리는 그런 레벨은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암 환자를 보면서 이제 느끼신 점이 있으실 거다. 좋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아지고 또 나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빠지고 또 아, 안타까운 점들도 있었을 거고 그 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예, 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예, 매우 좋은 주제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 주제로 요청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암은 다른 병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고혈압, 당뇨하고는 참 다른 게 이게 우리가 피드백이 안 돼요. 이게 시행착오로 배울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 당뇨나 고혈압은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효과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서 내가 완성을 할 수도 있어요. 길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암은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요렇게 해보니까 요거 효과 없네 저렇게 저거 해보니까 저거 효과 없네 뭐 일로 가야 되겠네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질병입니다. 이게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예, 좌고우면하지 않고 헛짓거리하지 않고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15년간 가장 암을 생각해왔고 암 환자를 봐왔고 항상 암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예, 연구하고 하오셨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집약해서 좀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또,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암 치유를 누릴 때 뭐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정보 뭐 기가 막히게 어떤 누가 이렇게 의사가 나를 뭐 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또 지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도 모으고 또 응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 플랫폼 그리고 생태계가 돼야지 가장 빠르게 또 확실하게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 우리나라에서 자연치유에 대한 주마니아보다 더 자연치유에 대한 더 진심이신 분이고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가장 자연치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이고 또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가장 핵심 브레인이신 어예용 원장님께 이 강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예. 원장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원장님 혹시 제가 지금 이게 입장이 보이지 않는데 혹시 그거 보이십니까?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혹시 제가 지금 그 들어오신 분 그게 안 보이거든요. 혹시 지금 수락할게요.
수락 좀 해주십시오. 혹시 하시면서. 수락했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대로 진행할게요. 예. 소리 잘 들리죠? 예, 어혜용이라고 합니다. 66년생이고요.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15년 전쯤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숨을 맡기셔서 암을 치료하는 걸 시작해서 이래저래 해서 15년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의사를 중심으로 많이 강의했습니다. 뭐 의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이제 진짜 이 치유의 주인공들, 맞상대인, 같이 가야 되는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보람 있고 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마니아님이 참 좋은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슬라이드가 1000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제끼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일주일 머리를 싸매고 새롭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별한 내용보다는 그냥 제가 느낀 것을 위주로 암을 처음 진단받으신 분, 지금 한참 치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완성 단계에 있거나 그 반대에 있으신 분들, 두루두루 조금씩 조금씩 도움되시라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걸 해서 제가 약을 팔아먹을 이유도 없고, 누구를 홀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다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거를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오시네요. 자, 저는 어휘용이고 주로 이제 암에 관계된 몇 가지 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간단한 화두하고요. 본론에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암도 생겨나고 커지고 치료되고 그리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 죽음까지 한번 살짝들 거치면서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짧은 우리나라 동영상을 사망 원인 보시겠습니다. 1위인 암은 주로 환경적, 유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는 우연히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 사전 예방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양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6명에 달했습니다. 암은 바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누적돼 생기는 질병인데 그동안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은 최근 32종의 암결합 염기서열과 역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돌연변이의 3분의 2는 정상세포가 분열할 때 우연히 생기는 DNA 복제, 무작위 오류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바람 유전자 돌연변이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환경에 의한 것이 29%, 유전적 요인이 5%, 무작위 오류에 의한 것이 66%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 암 발생 요인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슷비슷한 뭐 겁주는 거. 한 사람,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 여자는 셋 중에 하나, 남자는 둘 중에 하나 암이다.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생입니다. 암이 생기고 그 진단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암이 처음입니다. 누가 암이 두어 번씩 걸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검진하다가 이러저러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기면 다들 궁금해 하셔요. 왜? 왜 나한테 내가 왜? 죄 지은 것도 없고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나? 부모 묘자리를 잘못 썼나? 내가 무슨 직업을 하고 있는데 방사선이 있나요?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셔요. 저는 86학번입니다. 제가 배울 때는 암은 유전병이라고 배웠습니다. 암이 유전자에 의해서 암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게 발현돼서
씨앗이 나오듯이 암 유전자가 싹 터서 암이 생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한 10년, 20년 지나고 최근 한 5년, 10년 전부터는 공부하신 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암도 유전병이 아닌 후천적인 후생 유전학적으로 생긴 것이다. 암의 씨앗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씨앗을 키우거나 잠재우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다. 살아가면서 그것을 잠재웠어도 씨앗이 없어도 암 유전자가 없어도 암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암은 후천적으로 고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나게 후생 유전학에 대한 공부, 그 치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엉뚱한 얘기를 하네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예요. 알고 봤는데 좀 더 큰 그림으로, 좀 더 높은 눈으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유전병도 많고 후천적인 것도 많은데 그보다 더 무작위로 생기는 게 암의 66%, 약 셋 중에 둘은 무작위다, 복골복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살까요? 되는 대로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암의 유전 원인에 대해서 생기는 원인은 요 정도밖에 없고, 환경적인, 후천적으로 생기는 암은 이렇게 폐암, 위암 등등 조금 있는데, 무작위로 암의 유전자도 없고, 중처럼 수녀처럼 천사처럼 살았는데도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암이 생기고 이게 훨씬 더 많다. 셋 중에 둘은 이유 없이 벼락 맞듯이 그냥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한 뭐 존스 홉킨스의 뭐 유명한 그분들이 했던 우연히라고 하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랜덤입니다. 보시기에 동그라미 두 개를 제가 억지로 그렸습니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건 암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략 25% 내지는 3분의 1이 우리가 아는 확인된 현재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된 암의 원인들, 유전이 대략 10에서 많이 해야 20%, 나머지 20%가 음식, 담배, 방사선, 오염, 기타 등등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몰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유전병도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냥 무작위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 역시 원인에 대해서 원인을 치료해야 되겠는데 원인을 아는 게 이렇게 30%밖에 안 되니 그거에 대한 치료는 기껏해야 수술을 하든 후생 유전학을 하든 표적을 하든 면역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체념을 할까요? 그냥 마구마구 살아볼까요? 암이 생겼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암의 치료 과정 중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흉부 단순 촬영입니다. 어느 날 아주 똑똑하고 착하신 여성분, 사실은 이름 되면 알만한 어느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본인이 의사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새로 국립암센터에 생긴 패시티를 뉴스를 쓰기 위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자기가 한번 시험 삼아 찍어봤더니 덜커덕 1.5cm짜리 암처럼 보이는 음영,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자, 명색이 본인이 의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판독이 빅3, 빅5, 미국, 앤디 앤더슨, 유럽 온갖 군데 다 보내서 판독을 합니다. 단순 폐결핵의 흔적일 수도 있고 폐 손종의 시작일 수도 있다. 반반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고려하여 한국인임을 고려하여 생각할 때 폐결핵일 확률이 5%, 그냥 폐손종일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죠? 그냥 폐결핵이니까 단순 추적을 하자. 그냥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으면서 가자가 50% 있었고 큰일 날 소리! 당장 수술해서 폐를 몽땅 드러내야 된다는 게 50%입니다. 반반이에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의사, 동네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던 삼성, 현대, 아산, 서울대 그 모든 의사가 각각 한 학
대학병원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수술을 해야 될까요? 지켜보면서 때를 맞춰 수술을 해야 될까요? 빨리 하자니 폐가 아깝고 두고 보자니 폐가 자꾸 커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카루스라는 겁니다.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고 싶어서 날개를 만들었던 그리스 신화의 인물입니다. 말하건대 희망이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적인 사람은 낙하산을 만든다 그럽니다. 우리 암도 살아 꿈틀대는 생명입니다. 이것의 생로병사, 생기고 없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저께 진단됐다고 그저께 생겼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5년 전, 10년 전에 생겼을 수 있어요. 그 어느 순간 하나의 암세포가 생겨서 그게 1, 2, 4, 8, 16, 30일 쭉쭉쭉쭉 해서 덩어리가 커지고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 숙주마저 우리 사람마저 죽게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게 짧으면 몇 달, 길면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죠. 이러한 길을 가요. 내비두면 이른바 자연사,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아무 조작 안 하고 그래 너 한번 가는 대로 가봐 하면 이렇게 길을 가지요. 많이 보셨던 거예요. 하나의 암세포가 2, 4, 8, 16 해서 쭉쭉쭉쭉쭉쭉 커집니다. 이때쯤부터 크기가 1cm가 되면 10의 구승계의 세포가 되면 이때부터 CT나 MRI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서부터. 그래, 이때부터 수술을 하든 뜯어내든 남아있으면 항암을 하는 겁니다. 암이 갑자기 커질까요? 어우, 뭐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큰다고들 해요. 그런가요? 애기들 크는 거 보셨습니까? 쑥쑥쑥쑥쑥 커요. 갑자기 많이 크나요? 속도는 일정합니다. 다만 우리 눈에 커지는 크기가 많아 보일 뿐이에요. 착시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시점에서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린 진단, 이내 암이 있네 라고 진단하고 이때부터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아주 기계가 좋아서 지금은 1cm짜리밖에 못 보이는데 더 큰 거, 더 작은 거, 1mm짜리, 0.1짜리를 진단하는 기계가 나오면 진단의 시점이 좀 빨라지겠죠. 그리고 좀 더 빨리 조기 치료를 하겠죠. 그러면 좀 더 빨리 치료가 되면 생존율이 늘어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의구심이 많은 거는 아시죠? 질병행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감기에 걸리면 소주에 고춧가루 확 뿌려가지고 휙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저기 영국이란 나라를 가면 감기에 걸리면 모자를 걸어놓고 그 모자가 2개 보일 때까지 술을 먹으라고 합니다. 치열한 얘기죠. 우리나라는 맞았나요? 영국은 틀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라마다, 환경마다, 시대마다 같은 질병이라도 질병에 대응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같은 상황인데도 나라마다 같은 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 대하는 게 처하는 게 다릅니다. 우린 그건 질병 행위라고 해요. 이미 주마니아 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건강해요. 멀쩡하게 살다가 아주 몸이 안 좋은데 뭐 TV도 한데 내비둬서 감기로 끝날 수 있지만 어머나 덜커덕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범주에 들어오면 우리는 치료를 하죠. 수술을 하고 약을 쓰고 뭘 하죠.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하면 이른바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세포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해요. 그럼 이때부터 치료를 하는 겁니다. 현 시점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 됐습니다. 암이 터져 나와서 고름이 질질 나오면 그때 수술 항암했던 시점도 있습니다. 아까 그 폐에 선종이 있는 그 사람이 그대로 아프리카 오지 사람이었다면 특이점을 찾지 못했어요. 평소대로 생활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을 수도 있죠. 한국 사람은 현재 시점이라면 기본 치료, 수술항암 방사선과 함께 각종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죠. 선택이지요. 먼 미래라면 아예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의 세포가 생기자마자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암
환자분을 15년째 보고 있는데 제일 난감했던 상황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최근 일입니다. 82세 자수성가하신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입니다. 경남에 거주하셔서 불이 나게 올라오셨습니다. 한 달 전에 검진해서 우연히 췌장암을 발견돼서 딸이 얼른 서울로 모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한 달 동안 쫙 했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췌장암 4기, 혈관에 딱 붙어 있어서 수술 불가. 그래서 현재 항암을 하시는데 항암하면서 피똥 싸고 먹지도 못하고 기력이 쇠해서 오셨습니다. 환자분 본인은 그냥 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 말씀대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고 싶은데 딸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디 가서 같이 얘기해보자 그래서 질질 끌려오다시피 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가족이 3명입니다. 딸이 같이 왔어요. 인텔입니다. 대학 교수고 아버지 상황을 보니 수술 항암도 항암이지만 또 다른 치료가 있지 않을까 모든 옵션을 다 공부하고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아버지를 얼른 끌려왔습니다. 부인이 같이 좁은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현모양처예요. 이분이 걱정하시는 건 갑자기 남편이 죽을까 봐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있으셨어요. 항암하는데 힘들다는데 온갖 보약과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마구마구 먹이는 상황입니다.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의사. 작은 딸의 남편이 의사인데 그 의사는 당연히 표준 치료만 하고 싶어 하죠. 또 가족들이 큰딸이 뭐 이러저러한 뭘 하자네 마네하니 따라 들어와서 저랑 논쟁을 하려고 왔어요. 뭐 이런 치료, 영양치료의 효과가 있니? 증거는 있니? 검증은 됐니? 논문은 했니? 이렇게 서너 명이 돌아와서 상담을 하면 어느 장단에 얘기를 해야 될지 본인은 주관이었고 옆에서는 끌고 가려 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 사람이 와도 비슷하게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왔는데 겉으로 보기엔 한 사람인데 그 마음 안에,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수술을 하자니 두렵고 내비 두자니 점점 커질 거고 항암을 하자니 머리털 빠지는 게 두렵고 안 하자니 재발이 두렵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최근에 카페에 올렸던 글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연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막 이제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해서 친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맞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완벽한 상대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간절하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 친구의 장단점과 너와 잘 맞니 안 맞니를 대화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대답도 가능합니다. 그가 너에게 완벽한지 따지기 전에 너는 그에게 완벽한가? 라고 한번 거울을 보는 것도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좀 아까처럼 뭐 췌장암 말기 무슨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안 하고 자연치유해도 될까요? 하고 오시는 분 있습니다. 자연치유라도 할까요? 이제 와서 뭐 수술하면 안 된대요. 하다가 재발했대요. 전이했대요. 옆집 아저씨가 가서 해보래요 하고 여기 왔어요. 자연치유라도 해볼까? 그들에게 자연치유를 설명할까요? 설득시킬까요? 이해를 시킬까요? 끌고 갈까요? 요즘은 이 생각을 하죠. 저는 당신은 자연치유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각자의 그 개별적인 상황에서 병이라는 게 그냥 암만 치료하는 건 심플합니다. 근데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잡해요. 개인적인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사회적인 상황도 있고, 주변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식구들도 있고,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정말 당신은 자연치료가 뭔지 아는지, 그걸 해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너는 왜 장가를 안 가니, 시집을 안 가니, 왜 애를 안 다니, 그러한 사랑 가득 찬 간섭을 이겨내고 꿋꿋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가서 혹시 그 길에 또 다른 장애가 생기면 후회할 것인지, 후회를 감당할 수는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비타민을 몇 그램 맞고 항암을 몇 차 했고 이런 거는 아주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 있습니다.
마음, 또 마음이죠. 그래서 암이 이제 생겼어요. 이제 상담도 했어요. 진단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연한 기회에 폐에 음영이 보였습니다. 다짜고짜 암이라고 합니까? 이제 큰 병원 가면 난리가 났죠. 상피내암이라고 1cm짜리 하나만 발견돼도 그 자리에 초음파, CT, MR, 페트, 뼈 촬영, 피 촬영, 유전자 검사, 후루룩 쩝쩝 4기에 해당하게 온몸을 다 검사합니다. 왜 그러죠? 뒷말을 듣기 싫으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진단을 해서 후환이 없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거든. 1기인 줄 알고 수술했더니 4기예요. 4기인 줄 알고 수술했더니 암도 아니에요. 비일비재합니다.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죠. 오른쪽 유방이 암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왼쪽 수술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하니 좀 더 완벽하기 위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합니다. 하여 뭐가 보여? 그럼 검사를 잔뜩 해. 최종 확진이 뭔지 아십니까? 수술을 해서 그걸 뜯어내서 조직학적으로 들여봐서 암세포가 있어요. 꽝꽝. 당신은 암입니다. 꽝꽝. 동거와 결혼이 다르듯이 공식적인 암이 되는 거와 그냥 암일 수 있겠다, 암으로 보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조직학적으로 수술을 해서 조직을 갖고 암세포가 확인돼야 비로소 공식적인 암 환자가 됩니다. 이른바 C코드를 부여받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C코드를 받아야 진료비의 뭐 5%만 받는 한정 특례 이런 등등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으시죠. 그래서 진단서가 중요해요. 상담하러 왔는데 빈손으로 오시는 분 있어요. 내가 암이래. 무슨 암인지 진짜 암인지 몰라요.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진단서 땅땅 너희는 부부인 공식적인 부부인 한 것처럼 진단서 한 장에 모든 게 있습니다. 이거 한 장만 찍어오든지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병원 갔을 때 요 C 코드가 있으면 돼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요 D 코드 보이십니까? 암인 것 같으나 암이 아닌 제자리암은 D입니다. 좋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암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악성암이 아닌 초기암이므로 이건 또 의료 혜택을 못 받거나 실손이 안 돼서 이거 갖고 싸우는 경우도 있죠. 좋나요, 나쁘나요? 두 번째, 항암제 치료 잘했습니다. 뭐 텔레비에선 되게 항암 힘들다고 하는데 옆집 아저씨는 항암하다 머리털 빠지고 앞집 아줌마는 외객토하고 3박 4일을 누워있는데 나는 잘해요. 뭐 어유 1차, 2차 했는데 암이 쑥쑥쑥쑥 줄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들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항암제가 내성이 생겼대. 갑자기 생겼대. 암도 갑자기 생겼고 내성도 갑자기 생겼대.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암이 처음이시죠. 그러나 이 인류에서 여러분의 암이 첫 번째인가요? 제가 보는 여러분이 첫 번째 암 환자일까요? 수백, 수천 명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든지 알 수 없는 이유로 3분의 1은 원인을 몰라요. 그냥 하나의 암세포가 뜬금없이 벼락 맞듯이 암세포로 바뀌어요. 얘는 암. 이게 30번 더블링해야 1, 2, 4, 6, 32, 64, 108, 랄랄랄랄랄 30번을 더블해야 비로소 사람 눈에 내지는 사람 눈의 확장형인 CT, MRI에 보이는 1cm짜리 덩어리가 보이고 이때서야 어머 암이에요. 이때부터 몇 번만 더 더블링하면 금방 1kg짜리가 돼요. 갑자기 커졌나요? 그냥 우후죽순 크듯이 수수수 컸을 뿐이에요. 속도는 일정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생겼던 그 첫 번째 암세포가 2, 4, 8, 16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 놈과 달라요. 유전자도 달라요. 약에 반응하는 것도 달라요. 성깔도 달라요. 전이도 달라요. 아니 최종적으로 1kg가 됐든 주먹만한 게 됐던 그 하나의 덩어리는 보기에는 폐암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성격이 다른 아이들, 약에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전이하는 강도도 다른 놈들이 다갈다갈다갈 내 자식이 나랑 성격이 같아요? 2명이면 2명이 같아요?
다르듯이 이 한 덩어리 안에도 암세포가 달라요. 줄기세포도 있고 퍼져나가는 님도 있고 해요. 그리하여 제가 그린 거예요.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노란색 암세포가 있길래 거기에 항암제 A를 썼어요. 박수! 다행히 그 노란색 암세포가 다 죽었어. 딱 한 마리만 빼고, 초록색 있던 한 마리만 빼고 다 죽었어요. CT를 찍으면 확 줄었대. 축하합니다. 암에 참, 항암이 잘 드셨어요. 부작용도 없으셨어요.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신났지? 신났어요. 기뻐요. 여기서부터 뭐, 끝났을까요? 그럼 이 아이는 뭐죠? 처음부터 있었던 애예요. 항암제 A에 반응하지 않는 성격이 있는 애고 이 아이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시간이 지나면 2, 4, 8, 16, 32, 64 더블 또 이만큼.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 6개월? 처음보다 더 빨라요. 처음에 이만한 게 되는 게 1년, 10년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훨씬 더 빨라요. 왜? 숙주, 호스트, 이 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 항암도 힘들었고 방사선도 있고 진단 과정도 너덜너덜하기 힘든데 그 와중에 면역은 떨어졌으니 이것이 또 더블링하는 건 훨씬 더 빠릅니다. 취약합니다. 어느 날 3개월에 잘 지내다가 6개월 했더니 어머 암이 또 생겼어요? 재발했어요? 전이했어요? 그래. 없던 게 또 생겼어요? 없던 내성이 생겼어요? 라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있었던 아이가 이렇게 커졌어. 이 아이에게 또 항암제 A를 쓸까요? 아니라고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진심입니다. 항암제 A를 처음부터 왜 썼을까요? 이게 싸서?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잡히는 게 이거라서? 많이 해보니 첫 번째 암에는 여러 가지 항암제 중에 A라는 게 비교적 안전하고 비교적 효과가 제일 좋아서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생겼어. 할 수 없네.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 적었던 건 쓸 수 없고 또 다른 성격의 놈이니 항암제 B를 써요. 그래서 어우 다행이야. 또 다행이야. 다 죽었어. 한 마리만 빼고. 요거만 살아남아요. 또 몇 개월 후에 보면 또 이만큼 커졌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비교적 버틸만 해요. 두 번째 항암, 세 번째 항암 가면 암만 보이시나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이에 겪었을 일들은 항암제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은 검사하고 병원 끌려가서 했던 그 노고들은 생각 안 하시나요? 보이지 않으시죠? 항암제가 한 100년 됐을까요? 아니죠. 1970년대부터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했어요. 잘해야 50년이에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닉슨 대통령이 어쩌고 현대의학이 어쩌고 과학이 어쩌고 하면서 이때 갑자기 암에 대한 케미칼, 화학요법이 물밀듯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 타임지예요. 2000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전 글리백이라는 약이 나와서 불치였던 암세포가 글리백이라는 약으로 추락 다 죽었어. 브라보! 우리는 마법의 총알을 발견했어. 이제 암은 정복했어. 축하합니다. 기억하시죠? 글리백. 근데 신나서 마구마구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효과보단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있으면 밑에 있는 사과는 잘 따요. 자꾸 따다 보면 높이 힘든 것만 남아. 처음에 암을 다 썼어. 어느 대장암에 썼던 효과가 좋아. 유방암에 쓰고 뇌암에도 쓰고 폐암에도 썼어. 대장암만큼 효과는 없어요. 부작용만 자꾸 늘어나고 엉뚱하게 이상한 예측하지 못한 그때는 몰랐던 지금은 아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껏 썼던 약들이 다시는 쓰면 안 되는 발암물질이 판명되기도 하고. 빅데이터입니다.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자그마치 60년 동안 미국에서 사망률을 통계낸 겁니다. 큰 데이터예요. 심장질환, 염증에 의한 사망률은 확 줄었어요. 그런데 닉슨 이후로 30년 동안 몇 천억을 때려부은 암은 그닥 그렇게 들인 노력에 비해선 사망률의 변화가 별로 없더라. 어머? 또 타임지가 얘기해. 아닌가 보아. 이 길이 아닌가 보아요. 우리는 또 암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반성을 하지요. 이때쯤이 뭐 암은 후생 유전학이요, 대사질환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즈음입니다. 키메라. 한때 우리나라에 키메라라는 가수도 있었죠. 그리스 신화입니다. 머리가 3개, 뭐 사자, 염소, 뱀, 전투력이 만땅인 신화적인 동물이에요. 이 아이랑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렇게 용맹하고 날개도 있는데. 이것처럼 암에 대적하는 면역세포도 여러 가지 암에 대적하는 항체를 다 조합해서 만들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이른바 카트 T셀, 키메리틱 안티젠 리셉터 T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또 새로운 마법의 총알이 나왔다고 박수치고 이거 한번 맞아보겠다고 선을 대고 한 바이알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걸 열심히 맞았습니다. 칼 준이에요. 카르트 T셀을 처음 얘기했던 T셀, 카르트 T셀의 선구자입니다.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갔어요. 근데 그가 이제 은퇴 즈음해서 속죄 고백하듯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롯한 많은 암 연구자들이 암과 싸우겠어. War against cancer. 암과의 싸움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뭐가 잘 안 돼. 아, 이게 외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히 암과 감기를 비유해 보셨어요? 봤어요? 감기, 우리 지금 2, 3년 동안 코로나 백신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걸 봤죠? 차이가 뭐죠? 감기와 암? 감기는 외부의 침입자입니다. 이러저러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면역을 이겨서 바이러스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 외부의 적입니다. 암은 아까 처음부터 보셨잖아요.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후생유전학도 있지만 내 안에 결국은 전쟁터가 내 안이고 시작도 내 안이고 끝도 내 안입니다. 이 몸 안에 있어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암은 아픈 내 새끼야, 변형된 내 자아라는 표현도 하지요.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릴까? 내쫓을까?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를 보듬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김 대표님네 언니네 집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븐에 구운 통삼겹.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막 녹슬.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난수암 3기, 굉장히 씩씩하게 자기의 항암 일정을 써오는 암 환자 뽀삐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그의 자신의 투명기를 쭉 했던 거죠. 요즘이야 흔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드물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암 치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울렁거리는 거! 삐! 하암 치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약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울렁거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구내염. 구내염이 생겼었어? 엄청 생겼지.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구내염인지. 저는 구내염을 이기고 먹습니다. 너무 잘 먹었지, 너무 잘 먹었지. 여기가 구내염이면 일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구내염이면 일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목 안이 구내염이면 이렇게 삼키면 돼요. 네가 되게 그 기억난다. 웃프다는 표현이죠. 웃을 수 없는 슬픈. 며칠 전에 저희 병원에 오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환자분, 암 환자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제 암 수술을 앞두고 저를 살찌우려고 해요. 제가 씨름 시합에 나가는 줄 아시나 봐요. 평소에 안 먹던 산해지미와 각스닌 고기를 먹이기 시작해요. 암 수술 잘 받으라고. 암 수술하면 회복 잘 되라고. 맞나요? 암 수술하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뭘 먹이시겠습니까? 전복죽, 산삼, 먹을 수나 있나요? 씹을 수나 있나요? 소화나 되나요? 소화한 걸 피를 돌릴 수는 있나요? 음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건 따로 있겠다. 항암 치료. 여러분 해보신 분은 좀 아까 그걸 너무나 잘 알죠. 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 병원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토하시는, 항암했던 병원 앞을 지나기만 해도 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 비린내도 싫다고. 항암, 그렇게 힘들다는 항암. 처음에 괜찮대요. 항암의 부작,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할 때 이만한 사용 설명서를 받습니다. 피곤할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요, 피똥 쌀 수 있고요, 머리 다 벗겨질 수 있고요, 짱짱짱짱짱짱 다 있어요. 다 겪어요.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별거 아니죠. 가서 이렇게 그림 좀 그리더니 가서 찍 찍고 옵니다. 처음엔 몰라요. 방사선 30회예요. 어우, 겁먹었는데 갔더니 별것도 아니고 금방 끝나요. 아무렇지도 않아. 30분 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화상입니다. 얕은 화상을 계속 주는 거예요. 피폭입니다. 일단 생기면 잘 안 없어져요. 생긴 다음에 꼭 알아야 할까요? 항암 치료를 하면 대개 3주 단위로 합니다. 왜 3주 단위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항암제를 열알을 먹이면 암이 다 죽어요. 한꺼번에 열알을 먹이면 암이 없어져. 그리고 암을 갖고 있는 그 숙주,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그 열알을 먹여야 되는 걸 하나씩 10번 먹이든지 3번에 나눠서 3, 4, 3을 하든지. 근데 먹어보니 3주 정도 지나야 그 환자가 사람의 몸이 다시 회복되더라. 그래서 3주 단위로 가요. 처음에 주면 환자들이 걱정한, 그러니까 부작용이 초기에 눈에 보이는 거와 후기에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토해. 머리털이 쑥쑥 빠져. 그런 건 괜찮진 않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골수가 억제돼서 면역이 떨어지고 빈혈이 오고 피똥을 싸고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괜찮은데요? 골수가 안 보여요. 골수가 억제돼서 백혈구가 떨어지고 혈소판이 떨어지고 피똥을 싸면 이미 늦어요.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꼭 다쳐서 당해봐야 되는가? 미리 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해요. 갑자기 30회 방사선 치료하는데 괜찮았대. 30회 다 끝나고 한 달, 2달 후에야 시커멓게 피부가 타고 물만 먹어도 타는 자결금이 있습니다. 미리 몸을 만드세요. 또 전주 한정식 밥상을 먹을까요? 항암을 하면 물만 먹어도 토해요. 거기에 뭘 먹이겠다고 해요. 방사선을 하면 가슴에 간 방사선을 하면 편도하면 식도의 점막이 다 타서 물만 먹어도 찢어지게 아픕니다. 먹어봐야 소화도 안 됩니다. 그냥 똥으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유명한 기능의학 병원의 기능의학 카페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1970년대부터 항암제 방사선 표준 치료가 많이 해왔는데 효과도 좋았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니 그거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능의학. 구조만 보지 말고 기능도 좀 볼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공부 많이 하십니다. 새로운 걸 공부해서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그리고 기능의학 붐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지나다 보니 기능의학의 배신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기능의학이 좋다 그래서 한다는데 찾아가 봤는데 가는 데마다 말이 다르고 또 어떤 병원은 같으면 실컷 검사를 합니다. 유기산 검사한다고 소변 받아오래, 모발 검사한다고 털 뽑으래, 침 뱉으래, 똥을 받아오래, 오줌을 받아오래, 지연성 알러지 온다고 서너 개만 해도 100만 원, 제대로 다 하면 한 300에서 500 합니다.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하죠. 좋은 검사 드리고 그걸 해야 몸속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어느 상황인지, 뭐가 중독인지, 부신피질이 제도인지를 알고 그에 맞춰서 뭘 주든지 만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검사가 이만큼 생겼고 어느 암 환자가 하루에 먹는 영양제입니다. 놀라시는 분 계실까요? 이분 오늘의 저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진단받고 이틀째 되는 날부터 이렇게 먹었을까요? 공부를 치열하게, 정말 이게 10년 전 사진입니다. 치열하게 뭐 좋은 게 있을까? 공부해서 어렵게 외국에서 짓고 가서 사오기도 하고 어렵게 의사한테 부탁해서 뭐 좀 받아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성분들이 쫙 10년 전 사진이라니까요. 그때도 셀라나제, 애플사이다, B17, 아미그달린, 행인 이게 옳을까요? 틀렸나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김철민, 개그맨, 회암, 개 기생충약 먹는다고 쟤는 사람이 기생충약을 먹어 올래 그럴래. 근데 그 사람이 왜 그걸 먹었을까? 이른바 COC 프로토콜, 컬리지 오브 캔서 제인 맥클라인이 영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암도 후생 유전학으로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먹는 세포인이 그 세 개의 대사를 끊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각각의 경로를 끊는 성분들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한 보따리, 이거 다 케미칼입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어떤 거는 그냥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항생제고, 어떤 거는 당뇨약을 이만큼 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개기생충 약이기도 해요. 이 중에 여러분 드시는 것도 꽤 있죠. 아스피린도 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게 옳고 나는 오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무인도에 달랑 여행 가방 하나만큼의 짐만 들고 가서 한 달을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저 가방에 뭘 챙기시겠어요? 비키니, 수영복, 핸드폰, 필수적인 거, 가장 먼저 생존에 필요한 거부터 챙기고 그게 이 가방 안에 다 들어갈지 확인하고 챙기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요거밖에 못 가져간다면 우리 사람의 몸도 갑자기 진단받았는데 미국에 있는 사이가 영양제를 컨테이너로 보낸 것도 좀 봤습니다. 그거 100분의 1도 못 드셨어요, 그건. 왜? 다 좋은 성분이에요. 다 못 먹어요. 왜? 왜 좋은데 다 먹지? 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고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나이와 성별과 건강 상태, 검사를 떠나서 필요한 것들부터 하고 하나씩 애드온스, 빌드업 해나가는 게 맞고 그 전체 양을 보면서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보면서 하나 넣으면 하나가 빠져나갈 줄 알고 여러분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가뜩이나 암 걸렸는데, 가뜩이나 위가 안 좋은데, 가뜩이나 저위산증인데, 가뜩이나 간이 안 좋은데, 가뜩이나 혈액순환 안 좋은데, 그걸 다 먹어요? 다 소화해요? 다 싸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이 뭔지를 한번 가늠해 보면서, 죄송합니다. 언성이 높았습니다. 조금씩 해보는 게 어떨까? 이건 제가 하는 거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또 다른 거. 15년째 듣는 질문이에요. 비타민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먹으면 안 되니? 먹는 걸로 주사를 대체하면 안 되니? 그렇게 가능하면 좋죠. 그냥 먹는 거와 주사는 다르다. 주사가 돈이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의 성분이라도 예를 들어 비타민 C 하나만 해도 이렇게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는 걸 우리는 메가도스 해요 라고 합니다. 그건 항산화 효과예요. 항산화. 이게 불어트고 소화가 안 되고 감기 걸려서 좀 많이 먹으면 메가도스, 항산화. 그러나 먹는 게 아닌 주사로 무지막지한 무식한 용량의 비타민C 10g? No. 25g? No. 50g, 75g, 심지어 100g. 100g이면 10만 mg이에요. 그거를 일주일에 2번, 3번씩 6개월씩 주사를 하면 같은 비타민C라도 혈중 농도가 좀 달라서 효과가 달라요. 이거는 항산화제가 아니라 산화촉진이에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달라요. 다르니 이걸 했다고 이걸 안 한다? 건 아니죠. 아까 수술항암 방사선 말씀드렸어요. 그 상황에 덧쳐서 내일 수술이야? 오늘 밤 밥을 많이 먹어야지. 수술하고 나와서 어디 가서 보식을 해야지. 왜? 암이 생겼는데 이미 좀 늦은 감이 아차 싶으셨잖아요. 그 아차하는 게 수술하고도 아차, 항암하고도 아차, 방사선하고도 아차, 재발하고도 아차. 그러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서간 사람들 좀 길을 잘 찾고 조언을 받으면 그 길을 안 가도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있으나 아닌 길도 있지 않을까? 수술만 해도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공부 너무 많이 한 미국의 의사들이 수술 전후에는
이런 것들을 주사하면, 먹으면 수술에 회복이 빠르고 창상이 잘 아물며 회복이 좋아, 예후가 좋아. 뭐 주사로는 징크, 크로미늄, 셀레늄, 알파리포산, 비타민 B군, 셀레늄, 아연, 크롬, 망간고리, 글루타치온 둥둥둥둥둥. 먹는 걸로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와 C 둥둥둥둥둥둥을 왜 수술 전날, 수술 당일, 한 달 전부터 수술 후 일주일까지 미리 좀 앞뒤로 넉넉히 하면 좋다고 합니다. 항암 1차, 2차, 3차 항암하고서 막 피똥 싸고 여기 다 얼었을 때 밥을 먹을까요? 그러지 말고 항암 전후에 뭐 4주 전부터 일주일 사이에 매주 한다면 쭉 어쩌다 한번 생각나서 주사 맞고 약 먹지 말고 관리 차원에서 먹는 거로는 커큐민 아시지요? 멜라토닌 아시지요? 날티렉솔 여기 드시는 분 계시죠? 몇 분 계시는 거 제 성함 봤습니다. 주사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 나 멜라토닌 알아. 나 먹고 있는데 효과 없던데? 여기서의 멜라토닌, 그러니까 일반인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먹는 멜라토닌은 2mg. 아, 좀 잠이나 좀 자볼까? 근데 여기서의 멜라토닌, 당신이 누구세요? 암 환자, 암이라는 좀 큰 상황, 전쟁 상황을 겪었으니 이때의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이 아닌 그 이상, 같은 거라도 용량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방암 환자는 심지어 멜라토닌을 하룻밤에 50mg, 2mg짜리를 25개까지 먹는 용량을 먹어야 비로소 멜라토닌에 의한 면역 촉진 효과가 있어요. 하루만 먹을까요? 쭉 먹어요. 50g 못 먹어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아요. 학교 이렇게 계속 핸드캐리로 막 쉬쉬하면서 갖고 와서 먹는 분들이 계셔요. 날티렉선 드시는 분 계시죠? 로우, 도즈, 날티렉선. 날티렉선은 원래 마약 중독 해독제인데 희한하게도 원래 그렇게 쓰는 건데 이거를 좀 특수한 용량으로 매우 적은 양을 줬더니 면역 촉진에 효과가 있어서 어렵게 쓰는 분도 있어요. 아까 그 COC 프로티콜도 맞아요. 시메티딘을 먹는데 위험 때문에 먹나요? 아니잖아요. 개기생충 약을 기생충 죽이려고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같은 성분, 같은 이름이라도 좀 다른 용법들이 있어요. 암에 적용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 30일 동안 매일 했어.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점점 뻑뻑해지고 뻘개지고 타더니 시커매지고 손이 안 오르지고 까매지고 그때 가서 뭐 좀 좋은 거 없을까요? 방사선 치료에 좋은 거 글루타치온이 좋다네. 홈쇼핑에서 파는 거 좀 먹어보면 날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예리하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먹으면 기대한 효과. 내가 글루타치온 먹어봤는데 1도 효과가 없어. 효과가 없게 드신 거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필요한 것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굶는 게 회복이 빠르고 물 많이 먹고 글루타치온 하나만 얘기하면 주 2회 방사선 치료 앞뒤로 총 8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비타민C, 글루타치온을 3000mg 피부과 가서 여러분들이 맞는 건 600mg짜리예요. 알려줘라! 600ml짜리 배곡 주사 아니고 그 글루타치온을 대한민국 여자 남자 체포 면적 기준으로 하면 최소 2400mg, 최대 3000까지를 일주일에 2번 맞아야 내가 방사선 치료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을 맞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3000 맞으려면 여러분 돈도 비싸고 그렇게 낮은 데도 많지도 않습니다. 암에 대한 농담을 해볼까요? 제가 너무 갑자기 제가 미쳤나 보다. 암 갖고 농담을 해 어디서 칼침을 맞으려고. 그러나 페이소스 이렇게 암 환자분들과 오래 하다 보니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으니 부디 그냥 들어주시기를. 암이 저렇게 3분의 2는 원인 없이 알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생긴답니다. 그 암이 우리 주만야님이 초기에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암이 치유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식 하나를 서울대 보내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3대의 덕이 쌓여야 된답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빵빵해야 돼. 달라는 대로 돈 축축축축 줄 수 있는 엄마가 정보력이 좋아야 돼. 쪽집게 과에 누구 갖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아빠가 무관심해야 돼. 하거나 말거나. 이 정도 되면 암이
애를 서울대 보내요.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돈 필요해요. 정보력 필요해요. 그리고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암에 대한 농담도 있었고 암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암에 걸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2시간씩 산을 올라야 되는데 고기 먹으면 안 된대. 무염식을 해야 된대. 갑자기 커졌대. 불치의 병이래? 이 중에서 오해가 몇 가지인가요? (50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도서관에 있다고 다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수능이었네요. 누구는 저렇게 자요. 도서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마음 얘기들을 하죠.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러나 환자분도 얘기해. 어저께 진단받으신 분한테 마음이 중요합니다. 알겠는데, 마음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셔요. 천하의 손오공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권두운을 타고 분신술을 하고 여의병을 갖고 노는 손오공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랍니다. 가만히 있는 거. 명상. 그 시기에 어느 쪽이 명상인가요? 왼쪽이 명상인가요? 오른쪽이 명상인가요? 명상은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죽기 살기로 가만히 있으면 명상인가요? What you're looking at here are two neurons under the microscope that I've filmed. And if you wait really patiently, you'll be able to see them connecting to one another. 강올래 아시죠? 크론의 강올래. 죄송합니다. 강올래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20대 때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공중제비하고 펄펄펄펄 날아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신경세포가 끊어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다른 거와 달리 특히 신경세포.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보신 것처럼 끊어진 신경세포가 얼렁얼렁얼렁 하고 가서 붙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조건이 있어요.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어려운 말이죠. 신경세포의 가소성, 다시 자라나는 활성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 좋은 거 먹는 거? 또 있으나 올바른 자세. 규칙적인 습관, 좋은 습관. 운동, 좋은 운동. 악기를 할 때 뭐죠? 악기는 뭐죠? 집중.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해보니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천하에 없는 것도 어디 멀리 가야 되고 수억하면 못해. 현실적으로 내가 내 몸 갖고 컨트롤하는 게 궁극적인 자연 치유입니다. 이왕이면 남의 손 안 벌리고 내가 매일 내 몸 갖고 해야 되는 거.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3가지. 이 중에 발치기 하시는 분 몇 분 계십니다. 교대호. 호흡 알겠어. 그런데 그게 뭐? 해보셨습니까?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마십시오. 프랭크 해보셨습니까? 반드시 저 분을 지켜야 됩니다. 발치기 20분 이상, 호흡 7분 이상. 물이 99도와 100도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발치기 5분하고 아우 힘들어. 이따가 5분 또 해야지. 이거는 링크도 있고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발치기입니다. 별거 있나요? 별거 없습니다. 저도 매일 합니다. 오늘 아침 5시에 일어나서 30분 했습니다. 해보세요. 뭐 목적은 눈에 보이는 건 뭐 근육이 생기고 이런 해보면 해보고 나서 아 이거였겠구나 라고 하시죠. 호흡, 반전, 기공, 태국 다 좋아. 어떤 게 옳은 게 아니라 어떤 거 하나를 잡아서 옳도록 해보십시오. 7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교대 호흡입니다. 프랭크, 제가요 어깨가 힘들어서요 해보시지요. 누구를 위해서 할 건 아니니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에요. 이분 수술을 4번인가 5번 하신 분 뱃속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시지요. 하면 좋습니다. 그날부터 50일이고 100일이고 매일 하십니다. 어느 날 얘기합니다. 온열 치료를 합시고 겹불 세는 것보다 온열 치료를 합시고 큰 통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10분 하는 게 훨씬 더 몸에 한겨울에도 땀이 빠질빠질 나더라. 돈을 들였습니까? 누구 손을 빌렸습니까? 기구를 샀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 몇 분 환자분들이 아침마다 저한테 톡을 하세요. 프랭크 오늘 제 3일차 3분 했습니다. 저는 답장 안 하죠. 몇 가지가 이제 마지막 주제 4. 죽음은 아프지 않습니다.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오늘을 즐기세. 그리고 이 말에 짝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모멘트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뭐든지 짝이 있어요. 양이 있으면 의미 있는 것처럼. 아모르 파티.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라. 어젯밤 사진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통계상 2초에 한 명씩 죽습니다. 지난밤에도 2만 명이 지구상에서는 소리도 없이 죽었고 2만 명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주제죠. 그러나 이제 해보니 살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으되 그 마무리도 알아야 그 삶이 조금 여유롭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고 겪어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알면 그닥 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 하는 숨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첫 번째 숨은 들어 마십니다. 이게 첫 숨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여 마지막 쉬는 숨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임종을 수백 번 했습니다. 환자가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들이마시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생명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습니다. 그 평생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마지막 날숨이 끝나는 날까지 그 중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도 한 번 살고 한 번 죽었습니다. 제가 숨 쉬었잖아요. 살았다 죽었다. 살고 죽고. 저도 2년 전에 위에서 좀 아픈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쯤에 저는 그러니까 죽음을 알자 뭐 현실적인 그거의 어떤 의미랄까 사후세계 이런 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비를 하면 좀 담대해집니다. 전 유언장을 써갖고 다닙니다. 가족한테도 저희 카톡방에도 올렸습니다. 나 죽으면 이렇게 해. 좀 더 현실적인 거.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 여기 3번을 누르면 여기 지정된 연락처로 제 위치가 날아갑니다. 갤럭시 긴급 신고 설정. 제가 여기서 119를 누르면 제 병력이 그 119 센터에 뜹니다. 이른바 안심콜. 그리고 사전에 연명치료에 대한 의향을 밝히는 거.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 내가 죽으면 어찌어찌 뭐 적극적인 치료 한다 안 한다. 아무도 못 해줍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감히 못 해주니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미리 해놔야 편합니다. 그리고 DNR 적극 치료하는 거 하지 마. 나 응급소생술 하지 마. 대학병원 가면 여기 DNR 이런 거 써붙인 띠 차고 계신 환자분들이 있어요. 내가 숨이 끊어져도 건들지 마. 최소한의 조치만 해다오. 적극적인 기계호흡 같은 거 안 해. 이런 것들이죠. 1시간을 했으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라톤 뛰어보신 분 계십니다. 뛰다 보면 중간에 저렇게 페이스메이커, 그 어떤 속도를 만들어주는 도우미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저 깃발을 따라가면 마라톤을 2시간 30분에 뜁니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나는 2시간 30분이 아니라 3시간짜리 따라가면 3시간을 뜁니다. 그거를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안 뜁니다. 출발 후 30km까지만 뛰고 다 빠집니다. 마지막은 이 주자들한테 있습니다.
그 진단받았을 때 섭섭했던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잘못 치료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속였던 의사들도 있고, 약을 팔아먹은 사기꾼들도 있을 겁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책임을 물어서. 근데 보시다시피, 그러나 여행 가이드 모든 책임은, 제가 뭐 여러분 책임이 별 일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건 자기 책임이었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며, 이 모든 것은 필연적이었음을 알아야 담대해지시지 않을까. 항암을 할까, 방사선을 할까, 내가 재발했는데 뭘 먹을까, 이러한 그 갈등과 불안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 우리 주마니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방에 계신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그냥 같이 가줄 뿐이지요. 여행은 여행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키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리 나요? 주마니아님? 응? 네, 소리 소리가 나요. 납니다. 네. 우세요? 이 양반 우시나 본데. 질의응답 받으시죠. 들으실만 했나요? 그래. 그 마지막에 보였던 발치기나 숨쉬기 이런 것들은 제가 동영상을 첨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저희 병원 블로그도 올려놨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보여드릴 수는 있으되 뭐 세상 좋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정보가 좋은 세상이에요. 그만해요, 주마니아님. 네? 질문 답변해요. 예. 문자도 있네요. 문자로 예. 채팅창에. 채팅창. 어유 여기 있었구나. 어디 보자. 자, 뭐 항암을 하고 다음날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 이런 것보단 그런 거는 뭐 이리하이시죠. 항암 주사 맞고 다음날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거꾸로 물어봅시다. 항암 주사 맞고 다음날 비타민 주사를 맞고 싶으십니까? 내가 비타민 주사를 맞고 기력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그 억하심정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까? 묻지 말고 하고 싶으신지 뭘 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하세요. 항암 주사하고 내가 힘들어. 다음날 비타민 주사로 회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음날 오십시오. 전날 오십시오. 이틀 후에 오십시오. 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지.
그리고 자닥신이랑 이스카도르 두 가지, 그러니까 면역 촉진제라는 이름으로 정맥 주사 말고 피하 주사로 놓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래된 거, 역사가 한 50년 되고 유럽에서 한 겨우살이 축출물이 성분이고 이스카도르, 암노루 하는 것들이 하나 있고, 최근 한 5년 전쯤에 새로 개발된 흉선 축출물이라는 이름으로 롤롤롤롤 나와 있는 게 있고, 오리지널은 자닥신이고 한 50만 원하고 2년 전에 특허가 풀려서 요즘 뭐 싼 거는 몇만 원, 20만 원짜리가 있는데, 두 개가 작용 기전이 달라요. 이거는 어쩌고 이건 저쩌고 하니 결론 같이 맞아도 돼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죠? 커피 관장을 못하고 있는데 내 지금이라도 하는 게 더 좋을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초심자 아니잖아요. 커피 관장 왜 해요? 왜 하냐고요? 똥 빼려고? 해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수를 못했어요. 세수를 해야 됩니까? 하고 싶으면 하든지, 방법은 뭐 물수건으로 닦든. 커피 간장을 못하고 있대.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게 더 좋을까? 설사 누워서 죽어가더라도 커피 간장을 하면 좀 더 덜 아픕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커피 간장은 꽤 오래된 자연치료 중에 하나고 이미 많이 검증되어 있어요. 뭐 하는 방법은 디테일하고 뭐 사람마다 세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커피 간장은 5cm 넣을 수도 있고 10cm 넣을 수도 있고 200ml 넣을 수도 있고 500ml 넣을 수도 있고 5도짜리 넣을 수도 있고 20도짜리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치 않아. 내가 커피 간장을 해야 만큼 독성이 좀 많은가? 내가 항암을 해서 독성 반응이 있는가? 내가 방사선 치료를 해서 명현 반응, 브레인 폭이 왔는가? 피부가 발진이 않는가? 뭔가 해독을 해야 되겠네? 해독 뭐 해요? 뭐 할 거예요? 글루타치온 먹을 거예요? 또 미크시스 먹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단식을 먼저 하고 좀 덜 먹고, 그리고도 부족해. 뭐 없을까? 커피 간장이 있네? 커피 간장을 해볼까? 방법은 본인이 찾으세요. 어디에도 이렇게 하란 말은 없어요. 딱 기본적인 것만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너 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누워서 못하면 서서라도 하고. 본인을 위한 거예요. 예. 세 가지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물이 90도와 100도는 달라요. 1도 차이인데 달라요. 99도는 물이에요. 100도는 기체예요. 성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발치기를 20분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디에 써있는 논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해보니 글자가 있기 이전부터, 왜 여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과학이 밝힌 게 미미하고 미천하고 일천하고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50년이에요. 사람은 그보다 더 오래됐어요. 우리가 이제 아픈 거지.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이미 정리가 끝났어. 숨은 이렇게 쉬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15권짜리 논문을 들여서야 알아야 되나요? 20분을 해보세요. 아, 이래서 20분을 하라고 하는구나. 느껴보시기를. 10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근육은 좋아지고, 그러나 20분 하면 또 다른 경지가 있어요. 허벅지 말고 배가 따뜻해지고 몸과 마음의 거리가 생겨요. 약간 떨어져요. 감각과 지각 사이에 약간이 벌어져요. 여기 스님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안이비 솔신이와 그거의 주체가 약간